강감찬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명장이자 문신이다. 시호는 인원이고 어릴 적 이름은 은천이다. 태어난 곳은 금주로 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이다. 이 낙성대는 강감찬이 태어나던 날 밤에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재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품이 고매하고 처신이 신중하며 위엄이 있어 정적을 만들지 않았다. 또한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즐겼으며 관직에서는 청백리의 모범이었던 충신이자 영결이었다고 한다. 당시 고려는 태조 때부터 발해를 멸망시키고 압력을 가해오는 거란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고려 현종 9년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제3차 침략을 감행했을 때 거란의 침략 기도를 간파하고 있던 고려는 상원수 강감찬을 지휘관으로 하는 20만 명의 방어군을 편성하여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뛰어난 지휘력과 용병수를 발휘한다. 그것은 쇠가죽으로 물막이를 만들어 흥화진 동쪽 강물을 막게 하고 거란군이 접근할 때 이를 터뜨려 물벼락을 가한 후 적의 혼란을 틈타 매복시킨 기병을 동원해 강력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추격전과 매복전을 전개하면서 적을 피로하게 하고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후 거란군은 계속되는 전투에 사기가 저하되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자 서둘러 퇴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추격하던 고려군은 귀주에서 전면 포위 작전에 돌입하여 고란과의 전쟁에서 일찍이 없었던 대승리를 기록하였다. 이 전투가 귀주대첩이다. 귀주대첩이라는 그의 빛나는 전공으로 인해 고려는 외환을 극복하고 500년 왕조사의 기틀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한편 강감찬이 국난 속에서 뛰어난 지략과 탁월한 용병술로 그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만 고려사 열전에는 그의 신이한 행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개 강감찬의 외모는 키가 작고 추남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러나 앞날에 여자들로 인해 큰일을 그르칠까봐 마마신을 직접 불러 얼굴을 얽게 하여 추남이 되었다고 한다. 강감찬이 한양 판관으로 새로이 부임했을 때 부의 경내에 호랑이가 많아 관리와 백성이 많이 물려 그 피해가 적지 않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는 아전을 불러 내일 새벽에 삼각산에 올라가면 늙은 중이 바위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니 내가 불러서 데리고 오너라 하였다. 아전이 그가 말한 곳에 가보았더니 과연 남루한 옷에다 흰배로 만든 두건을 쓴 늙은 중이 새벽 서리를 무릅쓰고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아전이 찾아온 이야기를 전하자 중은 곧바로 판관을 찾아뵙고 머리를 조아렸다. 강감찬이 중을 보고 꾸짖기를 너는 비록 금수이지만 또한 영이 있는 동물인데 어찌 이와 같이 사람을 해야 하느냐. 너에게 5일간의 말미를 줄 터이니 무리를 인솔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굳센 화살로 모두 죽이겠다 하니 중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할 뿐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전은 강감찬에게 잘못 본 것이 아닌지 물었다. 강감찬이 늙은 중을 보고 본 모습으로 화하라 하니 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한 마리의 큰 호랑이로 변하여 난관과 기둥을 뛰어오르니 그 소리가 경외에까지 진동하였으며 아전은 넋을 잃고 땅에 엎드려 버렸다. 강감찬이 그만두어라 하니 호랑이는 다시 늙은 중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공손히 절하고 물러갔다. 이튿날 아전이 동쪽 교회에 나가 살펴보았는데 늙은 호랑이가 앞서고 작은 호랑이 수십 마리가 뒤를 따라 강을 건넜다고 한다. 또한 그는 문곡성의 화신으로도 불려졌다. 어느 날 송나라의 감시관으로 뛰어난 사신이 고려를 방문하여 여러 대신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신의 눈에 딱 한 사람만이 눈에 띄었다. 사신은 불현듯 그쪽으로 가서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하기를 문곡성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아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여기 동방 고려에 있으시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름 아닌 강감찬을 가리켜 한 말이었다. 강감찬의 설화 중 벼락칼에 대한 것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치고 벌을 주는 것인데 옛적에는 벼락치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부모한테 잘못해도 벼락 맞고 형제간의 우애가 없어도 벼락 맞고 심지어 밥풀 하나가 시궁창에 들어간다든가 콩나물 깍대기나 호박씨 같은 것을 버린다든가 하는 하찮은 것에도 벼락을 맞게 되니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다. 강감찬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벼락 맞아 죽었어야 되겠는가 하고 염려하여 벼락칼을 분질러 없애려고 하루는 일부러 샘물가에 앉아서 똥을 누웠다. 당장 하늘에서 벼락칼이 내려와서 강감찬을 치려고 했다. 이때 강감찬은 얼른 벼락칼을 잡아서 분질러 버렸다. 그 후부터는 벼락치는 횟수도 적어지고 벼락칼도 도마칼이 되어서 얼른 나왔다가 금방 들어가게 되므로 사람들이 훨씬 덜 벼락 맞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 전경 권지 1장 23절에는 상제께서 어느 해 여름에 김영렬의 집에 계실 때 어느 날 밤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강감찬은 벼락칼을 잇느라 욕보는구나 어디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며 좌우 손으로 좌우 무릎을 번갈아 치시며 좋다 좋다 하시니 제비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수리개봉에 떨어지고 또 수리개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제비봉에 떨어지니라. 이렇게 여러 번 되풀이 된 후에 그만하면 쓰겠다 하시고 좌우 손을 멈추시니 번개도 따라 그치는지라. 이튿날 종도들이 제비봉과 수리개봉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번개가 떨어진 곳곳에 수십 장 사이의 초목은 껍질이 벗겨지고 타 죽어 있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고매한 인품과 탁월한 자질을 인정받았던 구국의 영웅 강감찬은 향년 84세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고려 덕종은 그에게 인언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3일간 국정을 멈추게 하여 모든 대신들에게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를 우대하며 슬퍼하였다고 전한다.